16인치 대화면, 고성능 i7 프로세서와 RTX 3050 외장 그래픽, 그리고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도 무게는 1.5kg 밖에 되지 않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리뷰해볼 한성컴퓨터 올데이롱 TFX 6275H 모델인데요. 지금부터 한성컴퓨터의 경량 게이밍 노트북 TFX 6275H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의 경우 이전에 리뷰한 TFX 6270H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블랙 컬러의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만들어진 메탈 바디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상판에는 한성 로고가 없고 한성의 하이엔드 브랜드 로고인 TFG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름 한성에서 하이엔드 라인업으로 판매되는 제품인 만큼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포트 구성의 경우 좌측에는 켄싱턴 락홀, USB 3.2 Gen2, PD 충전, 화면 출력 등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USB 3.2 Gen1을 지원하는 A타입 포트, SD카드 슬롯, 이어폰 단자가 있고, 반대편에는 전원, HDMI 2.0 포트, USB 3.2 Gen1을 지원하는 A타입 포트,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의 경우 전용 120W급 충전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별도로 USB PD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북 상판을 열 때 무게중심인데 다행히 이 제품은 한 손으로도 안정적으로 열립니다.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런 경량 노트북에서 무게중심을 신경 써줬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10 비율의 WQXG 해상도의 90Hz IPS 패널을 사용하였는데요. 색 표현율은 NTSC 72%, sRGB 100%, 최대 밝기는 약 300니트 정도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나름 게이밍 노트북이라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90Hz인데요. 60Hz의 일반 노트북들과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꽤나 체감이 되는 편입니다. 2분의 1 속도 정도로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고작 30Hz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 60Hz에 비해서 확실히 체감이 컸습니다. 나름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이라서 이 부분은 확실한 장점인 듯합니다. 키보드 구성의 경우 풀사이즈 탱키 배열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한 6270H 모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방향키와 오른쪽 시프트키 배열이 조금 독특한 편인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호불호가 갈릴만한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 쪽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키 배열을 제외하면 키감도 꽤 좋았고 사이즈도 커서 타이핑하기에는 좋았습니다. 터치패드 역시 6270H 모델과 마찬가지로 맥북급으로 넓고 부드러운 터치패드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성이 나름 괜찮았는데요. 터치패드 상단에 작동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핫키가 있는 점도 동일한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스펙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PU는 인텔의 12세대 i7 12700H 프로세서를 탑재하였고 그래픽은 엔비디아의 RTX 305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였습니다. 여기에 램은 DDR4 규격의 듀얼 채널 16GB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판을 열어서 구성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경량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발열 해소에 대한 부분은 매우 잘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쿨링팬과 발열 해소를 위한 히트싱크 구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히트싱크 부분에 봉인 실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모델은 일반 써머리 아닌 그리즐리사의 리퀴드 메탈 써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SSD는 기본적으로 512GB의 NVMe SSD가 장착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한 개의 슬롯이 더 있어서 용량 확장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편입니다. 램의 경우 아쉽게도 최신 규격이 아닌 기존 DDR4 규격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래도 듀얼 슬롯으로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벤치마크는 간단하게 CPU, GPU, 게임 벤치마크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우선 CPU 벤치마크로 시네벤치 릴리지 13을 실행해봤습니다. 싱글코어는 1802점, 멀티코어는 13741점이 나왔습니다. CPU 성능 자체는 이전에 리뷰한 6270H 모델과 동일한 i7 12700H 프로세서를 탑재해 똑같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GPU 벤치마크입니다.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커 그래픽스 코어는 12216점, 파이어스트라이커 울트라는 2693점을 보여주었고 타임스파이는 4739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2176점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RTX 305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덕분에 기존 아이리스 X2 내장 그래픽과는 비교가 안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임 벤치마크도 실행해봤는데요. 우선 실제 게임 플레이와 벤치마크 성능이 유사하다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벤치마크를 구동해봤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FHD급 해상도 보통 옵션 기준에서는 평균 79프레임,
가장 높은 옵션에서는 4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보통 옵션에서 20프레임 정도밖에 나오지 않던 내장 그래픽 모델과 비교하면 확실히 좋은 성능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 벤치마크도 구동해봤습니다. FHD급 해상도 보통 옵션은 평균 72프레임, 최고 높은 옵션은 22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최신 게임이라서 각종 옵션들을 올리게 되면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는 적절한 옵션 타협만 해주면 최신 게임들도 무리 없이 구동이 가능했는데요. 포르자 호라이즌 5는 FHD급 해상도로 보통 옵션 정도로 플레이를 하면 나름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이 90Hz 정도라서 대략 70에서 80프레임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롤 같은 저사양 게임의 경우 가장 높은 해상도에서 가장 높은 옵션으로 설정해도 16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었는데요. RTX 305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여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오버워치 2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WQXJ 최고 해상도에서 중간 옵션과 가장 높음 두 가지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중간 옵션 기준으로는 평균 80에서 9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 30프레임대가 나왔고, 가장 높은 옵션으로는 평균 6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 역시 30프레임대를 보여줬습니다. 오버워치 1에 비해서 사양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양을 꽤나 타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도 실행해봤는데요. 배그의 경우 FHD급 해상도로 국민 옵션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FHD 국민 옵션 기준은 평균 100프레임 초반대를 보여주었고, 하위 1% 프레임은 대략 60프레임대가 나왔습니다. RTX 3050 외장 그래픽과 고성능 i7 11700H 프로세서로 꽤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중간중간 프레임이 한 번씩 튀는 현상이 있어서 약간의 옵션 타협은 필요해 보입니다. 발열 제어와 관련된 부분도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열화성 카메라로 실제 게임을 할 때 외부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손이 주로 닿는 WASD 부분은 30도 후반 정도, 프로세서가 몰려있는 중앙 부분은 40도 초반 정도의 온도 분포를 보여주었습니다. 경량 게임 노트북 치고는 꽤 괜찮은 발열 제어로 보여주었고 실제 프로세서 내부 온도도 착한 편이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FHD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를 기준으로 배터리 타임을 측정하였는데요. 테스트 결과 6시간 57분, 대략 7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꽤 오래가는 편이며 내장 그래픽 모델인 6270H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약 1시간 30분가량 짧은 수준입니다. 82Hz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나름 괜찮은 배터리 타임을 구현한 듯합니다. 엔트리급이긴 하지만 RTX 305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고성능 i7 프로세서에 꽤 괜찮은 배터리 타임까지 갖춘 노트북이지만 무게는 고작 1.5kg에 불과합니다. 동급 사양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1.5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무척 편리한 노트북이었습니다. 가격까지 매력적이었는데 2022년 10월 다나와 최저가 기준 149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대기업 제품은 더 낮은 CPU 성능에 외장 그래픽이 없는 내장 그래픽 모델인 것을 감안하면 이 제품은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디자인도 산티나지 않고 꽤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잘 뽑혔고 전반적인 스펙 구성이 1.5kg대 경량 노트북 치고는 매우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가끔 게임도 즐기고 작업도 하기에는 매력적인 노트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성 TFS 6275H 경량 게임 노트북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번 다른 리뷰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